안녕하세요. 닥터 리즈입니다. 오늘은 치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요즘 오락가락에서 예측하기 힘든 것은 날씨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도, 금리도, 환율도, 증시도 예측하기 힘들고 부동산 시장 또한 예측하기 힘듭니다. 뉴스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봐도 오락가락에서 헷갈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모나리자 효과, 모나리자 착시라는 용어가 화제입니다. 이 용어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포스트 팬데믹 세계 경제는 모나리자 같다라고 진단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나리자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나리자 효과를 알기 위해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모나리자에서 모나는 마돈나의 준말로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우리말로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 중 하나이지만 언제 누구를 모델로 하여 그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빈치가 작품에 서명하지 않았고 주문서와 같은 기록들도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가 왜 주문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작가의 소장품으로 남아있다가 후일 프랑스 왕실 수상품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작품이며 가장 비싼 그림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그렸을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으로 이미 유명한 상태였기에 모나리자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모나리자 위상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명화 중 한 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도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브르 박물관의 직원이었던 이탈리아 출신의 빈센초 페루자는 벽에 걸려있는 모나리자를 보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다빈치의 작품이 프랑스에 있을까? 모나리자는 나폴레옹이 약탈해간 이탈리아의 작품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빈센초 페루자는 그 약탈품을 훔쳐 이탈리아로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빈센초 페루자가 너무 쉽게 모나리자를 훔치는데 성공하자 프랑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장이 해고되고 연일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프랑스 경찰은 모나리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그림의 도난 용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람 중에는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도 있었습니다. 작품이 도난당하자 경찰은 파블로 피카소와 유명한 시인 아폴리네르를 주목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과거에 이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작품을 훔치고 거래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 아폴리네르에게는 게리 피에르라는 조수가 있었는데 그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조각품을 훔쳤고 그 조각품을 작물인지도 모르고 피카소가 구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리네르는 조수의 도난 전과 때문에 피카소는 작물을 구매했던 지난일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며칠 후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아무튼 사태가 커지자 페루자는 모나리자를 처분하지 못한 채 자기 아파트 침대 밑에 숨겨둡니다. 기다리다 지친 페루자는 2년 후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이 그림을 팔겠다고 제안했고 미술관은 이 제안을 듣고 즉시 신고해서 결국 페루자는 경찰에 잡혀 7개월가량 복역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페루자는 외국에 약탈당한 모나제를 본국으로 가져오려고 한 영웅으로 여겨졌겠지만 사실 모나리자는 나폴레옹의 약탈품이 아니었습니다. 모나리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프랑스의 왕궁에서 궁정 화가로 일하다 사망하게 되자 모나리자는 그의 제자에게 상속됩니다. 후에 프랑스와 1세가 모나리자를 사들여 프랑스 왕실이 소유하고 있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 소유가 되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나리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면서 고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모나리자는 현재 프랑스 정부 재산이라 거래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 시장에 나온다면 약 60조 원 정도에 거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비싸게 거래된 그림은 1905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로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에게 5천억 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웃는 듯 안 웃는 듯 애매한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그림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은 그녀의 미소 때문입니다. 저는 늘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미소를 짓지만 다시 보면 미소가 사라지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한다죠. 과학자들은 모나리자의 미소에 83%의 행복, 9%의 혐오감, 6%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애매한 미소에 더해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릴 때 윤곽을 30번 이상 덧칠해 연기처럼 흐릿하게 연출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잡을 수 없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모나리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나만 바라보는 여인 모나리자. 더욱 흥미로운 점은 모나리자의 미소뿐만 아니라 모나리자의 시선에도 착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나리자의 눈을 정면에서 봐도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살짝 옆으로 비껴서 봐도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어느 방향에서든 그녀는 계속 나를 쫓아오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의 착시. 독일 필레펠트대 연구진은 모나리자와 관련한 실험을 했습니다. 24명의 실험 참가자가 15가지 다른 방식으로 모나리자를 보면서 자신이 느낀 모나리자의 시선 방향을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이 느낀 모나리자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오른쪽 15.4도였다고 합니다. 모나리자가 내 오른쪽 귀나 오른쪽 어깨 방향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모나리자가 관찰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녀는 내 오른쪽 귀나 오른쪽 어깨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나를 바라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 이것을 모나리자 착시라고 합니다. 인간의 응시지각 오류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하나 볼까요? 인간의 주의 특성, 뮬러-라이어의 착시 현상. 두 막대 중 어느 막대가 길어 보이나요? 두 번째 막대기가 길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두 막대의 길이는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길이를 표시해 두어도 아래쪽 막대기가 길어 보이죠? 인간의 주의란 외부 자극 중 일부만 선택해서 보고 듣는 현상으로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며 주의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위의 실험처럼 인간은 외부 자극 중 일부 정보만 선택하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시장 예측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착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초긴축이 본격화된 후 세계 경제 전망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경착륙, 연착륙을 넘어 아예 경제 침체가 없는 무착륙이 올 수도 있다고 낙관하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는 제2의 리먼 쇼크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열풍을 타고 미국 증시가 사실상 약세장을 완벽히 극복하고 다시 잘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라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모호성이 더 심합니다. IMF의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작년 보고서에 비해 60배나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부동산 시장, 극대화되는 모호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향후 부동산 전망이 단순한 오류일까? 아니면 뮬러의 착시 현상처럼 의도된 오류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초 전제가 틀리면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착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은 2020년 8월 25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 주택가격 통계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당시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셋값이 계속 올랐는데 현행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통계자료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다라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간 단위 주택가격 동향의 시차 문제를 개선하고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두 기관의 통계 시스템은 개선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의 말이 맞다 안 맞다 또는 어느 기관의 통계가 정확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초 전제가 틀리면 계속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 최초 전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통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소유자와 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설계자. 집값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정부는 최근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침체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겠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상태고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라던 경제부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실물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도 있겠지만 애매한 신호 속에서 경제 심리를 살리려는 희망을 담았을 것입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이 한편으론 이렇고 다른 편으론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에 질려 한숨만 가진 경제학자는 없냐고 했답니다. 예측 불가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도양단식의 해법을 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는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애매한 메시지는 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은 늘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에 이어 터져나오는 집값 바닥론과 분양 열기. 작년부터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전세 사기에 가담했던 사기범들과 그들이 사기에 가담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사회악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의 그늘에 숨어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고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을 헷갈리게 만드는 설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도로 건축하면 그 건축물은 사용하기 힘든 상태가 되거나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무너집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의 팬크런 위험도. 국제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는 마이너스 1.3%에서 2%로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경제 슈퍼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기관은 탄탄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모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경제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의 구간이 아니라 대응의 구간이라고 말하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묻겠죠? 언제와 무엇은 예측의 구간이라 지금 같은 시장 상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그 약한 고리를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말하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는 부채입니다. 가계대출은 물론이고 200조 원이 넘어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속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대표적인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으니 지금이 주택 구매의 적기라고 부추기는 뉴스나 전문가는 일단 경계하세요. 뮬러 라이어의 이론처럼 사람들은 예부 자극 중 일부만 선택해서 보고 들으며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당장 어디에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고 또한 경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부채 관리를 하며 기다릴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은 그동안 적치되어 있던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야 하고 집값은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작은 사인에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모나리자의 모호함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리제이 부동산 인문학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곧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응원입니다.